요즘에 남성성, 여성성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 내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일단 여성분들은 대이성용 전략 전술을 짤 때 뻥이 좀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반론적으로 하이힐을 누가 신어요? 여자분들이 신죠. 일반적으로 똑같은 신발 라인이 나와도, 같은 이름의 신발이 나와도 남성용, 여성용으로 갈려서 나오면은 굽이 여자께 더 높게 나옵니다. 뽕 누가 차요? 남자도 뭐 차는 분들 있긴 있지만 여자분들이 보통 차죠. 보정 속옷 누가 많이 입어요? 엉뽕 누가 많이 넣어요? 화장 누가 해요? 여자분들이 일반론적으로 훨씬 많은 비율로 하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대이성용 전략 전술 중에 뻥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더 가치가 높은 것처럼 꾸미는데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잘하죠. 그에 반해 남자분들은 나의 매력을 이성에게 어필할 때 보통 뭘 하죠? 일단 머리 손질을 많이 하고 연봉을 올리고 운동에서 덩치를 키우고 근육을 만들고 복근을 만드는 등 실질적인 거, 뻥이 아닌 실질적인 나의 가치를 올리고 나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남성성과 여성성의 좀 차이라고 생각해요. 대이성용 전략 전술에 한정해서. 근데 요즘에 보면은 남자분들 중에서도 가끔 뻥으로 남한테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뻥으로. 예를 들어서 뭐 깔창 좀 낄 수 있죠. 내가 뭐 키가 좀 많이 작고 이래가지고 그게 컴플렉스고 이러면 깔창 끼는 게 자기 마음에 안정이 온다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깔창을 낀 키가 진짜 내 키라고 믿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만한 지옥이 없죠. 왜 그렇죠? 만약에 내가 깔창을 낀 내 키가 진짜 내 키라고 믿는데 내가 365일 24시간 깔창을 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계속 장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이 있고 카페가 있고 신발을 벗어야만 하는 뭐 샤워실, 목욕탕 같은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깔창을 낀 게 진짜 내 키다라고 믿는 사람은 신발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열등감을 느끼고 피해의식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실질적인 능력을 키우시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키가 작아? 근데 내가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인데 그걸 키를 키우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키는 안 크니까. 물론 그 연장술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일반론적으로 내가 키가 컴플렉스면은 다른 걸로 내 키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키가 컴플렉스인데 키를 키우려고 하는 거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키는 안 크니까,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라면 능력을 키운다든지 뭐 유머러스한 사람이 된다든지 뭐 학식을 키운다든지 막 자팍다식하다든지 뭐 말을 재미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외모에서 좀 돋보이게 한다든지 등등등 다른 부분에서 내 매력 포인트를 늘리려고 해야지, 키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깔창을 끼는 건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굽이 존나 높은 신발이 아니면은 신발 취급을 안 해. 나는 그 사람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뭐 1.5에서 2cm 정도의 굽을 가진 신발을 신는 걸 본 적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한 5cm, 6cm, 7cm, 8cm 정도의 키를 뻥튀기 하고 살아온단 말이야. 이것만으로도 사실 본인한테도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야. 아니 매번 그걸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스트레스가 안 되겠어. 근데 얘가 이제 그걸 넘어서 어디를 다닐 때 킥보드를 타고 다녀. 아니 막 사람들한테는 그래, 킥보드가 뭐 편하다, 편리하다, 뭐 빠르다, 신속하다, 민첩하다 뭐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긴 해. 내 생각이긴 한데 키 커지려고 킥보드 타는 것 같아. 킥보드가 올라가면 한 뼘 올라가잖아. 그러면 걔가 키가 좀 작은데 깔창 한 신발 굽하고 깔창으로 한 6cm 깔고 킥보드 위에 올라가고 이러면 키가 한 190 돼. 그 190 느낌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좀 난 좀 짠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버릇이 없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해야 되나? 아니 다른 부분에서 내 매력을 표출하면 되는 거거든. 프리더가 그거 타고 다니는 거랑 같은 거네. 그렇죠. 프리더는 이상한 캡슐을 타고 다녀요. 프리더가 많이 짰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한테 저도 외모로 놀림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막 진짜 못생겼다, 뭐 무섭게 생겼다,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잖아.
근데 저는 사실 제 외모에 그렇게 컴플렉스가 없거든요. 뭐 별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얼굴에 막 되게 집착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막 얼굴에 막 뭘 쳐바르고 막 성형을 하고 막 이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난 좀 불행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막 이것저것 막 손을 많이 댔어.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쓰기도 막 걱정이 돼. 헬멧 쓰다가 뭐 이렇게 좀 잘못될까봐. 오토바이 한참 차고 벗었는데 코가 이쪽으로 가 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막 격투기도 못 배워. 한 대 맞았는데 막 코가 이렇게 돼 있고 막 코 이렇게 돼 있고 막 콧구멍 크기가 달라져 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는 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모든 거는 적정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집착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남들한테 멋져 보이고 싶어서 피부 관리를 하고 약간의 뭐 성형도 할 수 있는 거고, 성형하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선을 넘어서 그게 집착이 되어버리면, 아까 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얼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 얘기인데 내가 어렸을 때 본 애긴 한데 걔가 연애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 여자들이 걔를 그렇게 좀 좋아하진 않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난 제3자니까 제3자로서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걔는 성격이 문제였어. 성격이 좀 괴팍했어. 성격이 괴팍한데 사실 좀 재밌으면 상관없거든. 그런 사람들 있지. 되게 4차원적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4차원적인 드립을 쳐. 근데 재밌어. 이러면 걔는 오히려 인기가 많아. 근데 4차원적인 소리를 하는데 재미가 또 없는 애였어. 걔는 뇌에서 유머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빠져있는 사람인 것처럼 재미가 너무 없는 거야. 내가 걔를 1년 좀 넘게 걔를 알고 지냈는데 걔가 말만 하면은 싸해져. 좀 싸해져. 그래서 걔는 그런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여자한테 인기가 없었거든. 근데 걔는 스스로 착각하더라고. 자기가 키가 작고 못생겨가지고 여자한테 인기가 없다고 착각을 하고, 얘가 갑자기 막 돈을 모아가지고 막 얼굴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막 굽 높은 신발을 막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막 옷을 잘 입어야 된다면서 존나 비싼 옷 입고 다니고. 그래서 그럼 걔가 여자친구가 생겼냐? 안 생기지. 왜? 문제가 그게 아닌데 해결이 될 리가 없잖아. 근데 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본인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뭔지 전혀 맥락을 못 잡아. 그래서 걔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 노력해가지고 재밌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재밌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체가 떨어져. 근데 재미없는 애들은 보통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체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듣고 리액션 하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본은 말하기가 아니고 듣고 리액션 하는 거예요. 듣고 리액션만 잘해도 이 사람은 평균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근데 듣고 리액션이 안 되는 애인데 말하는 연습만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재밌는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말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지? 듣고 리액션이 안 되는 새끼인데, 그러니까 맨날 맥락을 못 잡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고 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머릿속에 무슨 얘기할지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말을 더 안 들어. 안 그래도 남의 말을 안 듣는데 지가 무슨 말을 할지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남의 말을 더 안 들어. 뭐라 했어? 모르겠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거야. 스피치 강사들이 다 듣기를 제일 중시함. 난 몰랐습니다. 그냥 난 본능적으로 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인이 부족한 게 있을 때 너무 1차원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다른 부분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아니 저 같은 새끼도 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정부치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제 와이프도 얘기해요. 정부치기 어려웠다고. 이렇게 오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까지 상당히 힘든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했다고 제 와이프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진 문제를 1차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좀 영리하게, 우리 인간이니까 영리하게 다가간 거죠. 내가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자. 상대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줘 보자. 나의 태도를 바꿔보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신경 썼지. 내가 만약에 나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 내 눈을 착하게 바꿔야지 이러면서 성형을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이걸로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고. 해결이 안 되겠지. 그냥 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되겠지. 그렇지 않아?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주변 사람들한테 좀 조언도 좀 구하고. 해결된 것 같은데 형? 그래서 여러분이 전 행복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좀 주제 넘게 이런 조언을 좀 했습니다. 좀 그런 분들의 좀 특징을 보자면은 주변에 결국 사람이 안 남아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5년 이상 보고 계시죠. 지금 6년째 저를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뭐 의도적으로 좀 피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사회성이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옛날에 훨씬 심했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었고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초창기에는 뭐 물론 제가 뭐 저격을 한다든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뭐 그런 원인이 있긴 하지만 저와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와 친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유튜브 판에서 거의 독고다이였죠. 근데 제가 어떠한 일을 계기로 내가 사회성을 길러보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키워보고자 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를 내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로 삼기 시작하고부터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죠. 최근에 한 1, 2년 새에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겼죠. 유튜브를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유튜브를 하지 않고 그냥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되게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언제든지 만나서 아무 부담 없이 같이 뭐 운동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같이 자전거 타는 친구들,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 같이 헬스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제가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그거는. 그리고 내 적보다 내 편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오히려 역으로 물질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잠깐 성공을 해본 거야. 예를 들어서 인기가 또 없는 애가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뭐 거의 왕따야. 친구가 없어, 지인이 없어. 사람들이 걔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지 않아. 한두 번 만나고 나면은 다음부터 만나자고 해도 좀 피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은 심지어 사귀고 싶은데도 잘 못 사귀는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끔 돈을 좀 벌어버려. 돈을 벌고 나서 주변에 좀 베풀어버려. 만나기만 하면 지가 밥을 사. 막 선물 같은 것도 막 옷도 사주고 나 뭐 티셔츠 하나 사야 되는데 같이 사러 갈래? 나 이거 사야겠다. 너도 하나 골라. 내가 사줄게. 진짜? 여기 좀 여기 폴로 아니야? 비싼 데 아니야? 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베푸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 왜 모여? 돈 때문에 모인 거지. 진짜 그 사람의 매력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서 모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돈 때문에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해버려. 아,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돈을 써야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내가 비싼 옷을 걸치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녀야지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물질에 엄청나게 집착을 해버린다는 거야. 이게 찐 부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계속 돈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야? 썸타임 부자, 어쩌다 부자, 가끔 부자, 이번에 처음 부자, 이러다 말 부자. 이런 부자들은 잠깐 돈 있다 어차피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은 돈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어? 돈이 없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 빠졌어? 이러고 나면은 돈에 어마무시하게 집착을 해버려요. 돈만 있으면 내 불행이 모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에 어마무시하게 집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친구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음이라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에 집착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가 많이 없어도 친구가 아예 없었어도 뭐 곧잘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행복을 찾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남다른 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도 혼자서 오토바이 타고 혼자서 헬스하고 혼자서 카페 가고 이렇게 했어. 행복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 행복한 분들이 계셔. 최근에 알게 된 어떤 분도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분은 앞으로도 결혼 생각이 없고 자녀 생각 같은 건 당연히 아예 없고 이분은 그냥 지인들 만나는 재미로 사셔. 그리고 뭐 자기는 그렇게 오래 살 생각도 없대. 그냥 이렇게 내가 지인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싶고 이게 뭐 이렇게 적당히 이제 즐겁게 살다가 그냥 갈란다. 이런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야만 행복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친구한테 너무 집착하지만 안 들려요. 이런 조언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 나 잘 놀아. 근데 주변에 보니까 사랑보다 우정이다. 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뭐 그 인생은 성공한 거다. 막 이런 말을 막 들으면서 이게 막 헷갈리는 거지. 나 지금 행복한데 혹시 나 불행한가? 나 친구가 있어야 사실 더 행복해지는 건가? 이렇게 좀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분들한테 야, 친구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 너 지금 행복하잖아. 예. 그냥 너 행복한 거 하고 살아. 뭘 굳이 뭐 어렵게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요새 이제 관계에 대한 전문가 분들 있잖아. 뭐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들도 계실 거고 진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박사님들 얘기를 저도 유튜브에서 그런 걸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걸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들 뭐라고 하시냐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인간 있죠.
2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2명에서 3명 정도 보통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보통 2명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심지어 가족 포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 모든 관계 전문가들이 일평생 동안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가족 포함해서 2-3명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대. 인간이 안정적으로 인간관계를 쌓고 있다고 느끼는데 물론 더 많다고 불행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를 만나고 뭐 많은 모임을 나가고 막 친구가 많이 없는 거에 대해서 뭐 친구랑 관계가 연락이 끊기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뭐 받아 하시잖아요. 현대인 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특히 어린 분들, 젊은 분들.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는 줄어들게 돼 있고 평생 동안 2-3명 정도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하다. 심지어 그게 가족 포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성향, 인분피 성향, 그리고 뭐 주변에 지인이 많이 없어도 별로 상관없는 사람, 그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에너지, 기를 많이 빨리는 사람들은 지인이나 친구들이 많아지면은 오히려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 힘들어져. 근데 제가 관계 전문가분들의 영상 같은 걸 많이 보면서 의도적으로 제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역시 여기에서도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거예요. 옛날에 저는 어땠냐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대학생이 되면서 저도 대학교를 입학은 했었습니다. 얼마 안 다니고 이제 자퇴를 하고 노가다 뛰러 갔지만 학교가 갈리잖아. 지방 자체가 달라져 버리잖아. 지역 자체가. 나는 그게 너무 슬픈 거야. 얘랑 더 이상 매일 같이 만나서 병신짓 하면서 놀 수 없겠구나. 너무 슬픈 거야. 근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오히려 되게 설레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굉장히 설레하는 거야. 나랑 MBTI가 반대로 나올 애겠죠. 그거가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슬픈데 말을 못 하겠는 거지. 저는 그런 성향이었어요. 심지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졸업식이 됐어. 졸업하면 이제 애들이랑 고등학교가 다 떨어지잖아요. 우리 때는 그 성적 순으로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나는 그게 너무 슬픈 거야. 졸업식 즈음 해가지고 이제 뭐 야 근데 막 아쉽지 않냐? 막 이러면서 애들을 슬쩍 떠보는 거지, 나도 모르게. 근데 애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거나 오히려 더 설레하고 막 이런 애들이 많은 거야. 걱정은커녕 나는 존나 걱정되고 슬프고 이런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식을 안 갔어요. 왜냐면 졸업식 하면 나 울 것 같은 거야. 나 혼자 울 것 같은 거야. 애들 다 쳐 웃고 있는데. 그랬을 정도였어. 제가 감성이 좀 많이 발달을 했나 봐요. 그리고 관계에 집착이 좀 강한가 봐. 그리고 이제 지금의 제가 됐죠. 40대의 제가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네트워킹이 잘 되는 인간이 되고 싶은 게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근데 제 천생적인 성향상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쌓으면 기가 빨리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관계에 집착을 하면서 상대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일부러 소시오패스들로부터 관계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들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정없이 사람을 대하죠. 나한테 이득이 있을 때 사람하고 관계를 쌓죠. 그걸 좀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소름 끼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자전거 같이 타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한 10명 정도가 이제 랜덤으로 일주일에 한 뭐 5명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오는데 옛날에 저였으면은 너 이번 주에는 자전거 타러 안 와? 이러면서 실망해. 슬퍼. 이랬을 애야. 근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 그런 과거의 나를 유지하면 저는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못 견뎌요. 못 살아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들을 공부합니다. 아, 걔네들은 본인한테 이득이 안 되는 관계에 있어서 이게 맺고 끊음이 정말 철두철미하구나. 그리고 관계를 쌓아갈 때 본인한테 이득이 뭔지, 손해가 뭔지를 계산을 잘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구나. 아, 이거 익절이다. 요즘에 제가 제 인생에서 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1년 전과 너무 달라진 흑자님이긴 하지. 그래서 어제 제가 김웅선님을 만났고 제대로 만난 게 한 3년 몇 개월 만에 만났어요. 웅선님이 나를 보더니 너무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좀 뭐 다가가기 어렵고 대하기 어렵고 이랬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뭔가 닫혀있는 사람 같아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 달라져서 처음에는 돈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 근데 그날 팟캐스트 촬영을 거의 3시간을 했거든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저도 지금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뭔가 크게 공감은 못 하시는 것 같았어. 왜냐면 그분은 극T야.
T가 아주 높은 사람. 그래서 김웅선님은 역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 사람이 슬플 때 안 슬픈데 저 사람이 기쁠 때 안 기쁜데 슬픈 척 기쁜 척을 하신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랑 정반대로 너무 T라 너무 감정의 교감이 안 돼서 나처럼 인프피처럼 감정 교감이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학습을 하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오늘 하고 싶은 말도 그건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 행복하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에 행복을 느끼고 무엇에 불행을 느끼고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그걸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